반갑습니다. 종목 시나리오 작가 종시작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제가 투자를 굳이 안 한 종목이지만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 번쯤 제 기준에서 제 원칙을 가지고 한 번쯤은 이렇게 복귀를 해볼 때가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면 매수 구간은 어디였는지,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 했을 것인지를 한 번씩 이렇게 꼭 투자를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안 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력도 자연스레 조금 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같고요. 도움은 확실히 됩니다. 꼭 자기가 본인이 투자한 종목만 복귀할 게 아니라 투자하지 않았지만 놓친 종목이라든지 또는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내가 만약에 본인이 직접 투자를 했다면 어느 지점에서 매수 구간인지, 그리고 매도는 어디쯤 오면 할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좀 복기를 해보는 것도,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국전력의 일봉 차트고요. 밑에 하단에 다 있죠, 그죠?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이 밑에 다 있습니다. 이미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봉 역시 하단에 다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21선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 이제 월봉에서는 여기 하단에 세력 지지선과 이렇게 여기 위에 상단에 세력선이 있죠, 그죠? 이렇게 있는데, 자, 월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만약에 매수 구간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제 기준으로,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구간이겠죠, 그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 선은 여기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하락이 있을 때는 이게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향 돌파 이후에 자, 쭉 빠졌지만 요런 자리 굳이 이 선은 여기에서 발생했으니까 이때는 없었겠죠, 그죠? 그럼 이 숟가락 패턴을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왔는데 종가와 월봉의 종가와 또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가 자리 잡고 이후에 빠질 때 모아가면 된다. 그러면 이런 구간 빠질 때 모아가면 요렇게 올라오는 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죠? 월봉이니까 당연히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패턴에서 이제 월봉을 만약 보게 되면 조금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을 때 이제 주봉과 일봉을 보고 매수 구간을 잡아서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이 구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는 있겠죠, 이 기간을. 근데 중기나 중기 이상을 보시는 분들, 이게 장기라 봐야 되겠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빠질 때마다 이렇게 담아가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렇고요. 이 월봉사 매수 구간은 여기에요. 너무 길지 않습니까? 몇 년이에요, 그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길게 들어가는 거는 또 저 개인적으로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월봉상으로는 타점이 매수 구간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 21선이 요 세력선 위로, 최근에 발생한 세력선 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여기 앞에 고점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죠. 요 세력선이 있으니까 요 세력선을 얘가 자리 잡기 전에 터치만 했죠, 그죠? 여기. 그리고 돌파하는, 자리 잡는 요 시점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매도 구간인 거예요. 매도 구간. 어떻게 보면 빨리 잡으면 여기 사신 분들은 이 위로는 매도 구간인데, 일단 원칙상 돌파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오면 매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그적거리면 더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어쨌든 분할 매도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여기서 미그적거리고 있으면 얘가 자리 잡는데, 그죠? 그러면 그때 또 추가 상승이 이렇게 이어서 갈 수 있는데, 여기 돌파가 나오면서 강하게 시세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 진입은 사실상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진입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항상 그래요. 따라잡기도 이런 자리를 만약에 놓쳤는데 여기에 중간에 어중간한 자리에 따라잡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간은 그냥 올라올 때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면 단타하시는 분들이 그냥 수익을 내시는 그런 구간이지, 수익 이상의 관점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놓쳤으면 이런 자리에는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을 찾는 게
맞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지금 딱 때리기 일보 직전이죠. 그죠? 거의 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오면 당연히 이제 매도 구간이라 보는 거죠. 근데 이 위로 올라올 때 이미 여기 올라올 때 뉴스가 나왔을 거고요. 어떤 뭐 관련 뉴스가 나왔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강하게 뚫을 때는 또 다른 뉴스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팔고 나오시는 구간이지, 만약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가서 뭐 난 장기로 갈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구간에서 장기 중기는 사실 본인을 좀 스트레스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올라오게 되면 맞고 분명히 빠져요. 얘가 올라오면서 여기 자리 잡으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얘가 올라오면 이래 자리 잡고, 그럼 이 자리 잡는 동안 이렇게 쭉 빠질 수 있다고요. 그럼 빠지면 얘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빠질 때 요런 데서 여기 지지받을 확률이 있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아니면 여기 조금 길게 보면, 깊이 보면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되겠는데, 이거는 그때 와봐야 되는 거지. 월봉이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후에. 어쨌든 여기서는 따라잡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얘 올라가고 빠질 때 이런 구간에서 또 지지받을 수도 있겠죠. 그 이후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어쨌든 올라오면 당장은 밑에 사신 분들 수익 실현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빠지게 되면 이런 거 지지받을 수도 있으니 그때 패턴을 봐야 돼요. 그때 추세나 패턴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월봉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무조건 주봉, 일봉 다 같이 봐야죠. 보고 자신만의 기준에서 원칙을 가지고 봤을 때 자기 기준에 맞으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들어가는 구간이 매수 구간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매도 구간입니다. 이 위로. 일단 월봉상은 그렇고요.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이미 보시면 당연히 다 올라왔죠. 그죠? 다 올라왔고 21선도 마지막 세력선이 다 올라왔습니다. 잠시만요. 예, 다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기 세력지선들이 있고 세력선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주봉에서 봐도 뭐 아까 월봉에서 보면 기간이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주봉에서 보면 여기 지금 세력선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이전 세력선들이죠, 이게. 여기 최근에 발생한 세력 지지선이고요. 그럼 이 이전선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이전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이전선은 저 앞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런 선은. 그러면 계속 여기 저항 맞지 않습니까? 여기도 저항 맞고, 올라오다 말고, 여기 또 저항 맞고, 그죠? 이런 걸 봤을 때, 자, 여기는 저항이고 밑으로 빠지면 어디까지 빠진다? 이거 가매도 구간이죠. 이거. 마지막 세력 지지선 밑으로 빠지니까 가매도지 않습니까? 그죠? 밑으로 빠지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 이런 자리에서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리. 그리고 21선이 마지막 세력선 밑에 빠져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세력선 위로 올라오죠. 그죠? 올라와주고, 그리고 이런 데서 또 처술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숟가락 패턴의 처술 자리가 여기 나와요. 그러면 이후에 빠질 때 들어가도, 그럼 기간이 지금 요게 24년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24년 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따지면 기간이 그렇게 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봉의 추세를 보는 거고요. 월봉이 가장 큰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그 다음에 주봉 안에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보는 거죠. 추세를. 그리고 최종 어떻게 보면 매수 구간 잡는 거는 일봉에서 잡습니다. 일봉에서 잡는데, 이제 주봉도 월봉보다는 조금 당겨서 디테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조금 기간을 무리하게 막 길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죠? 강하게 여기가 정고점이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들 있지 않습니까? 요 세 선요. 요 밑에는 요 파동에서 나온 거라 보시면 되는데, 요 세 선은 어디서 나왔냐면 요 파동에서 나왔거든요. 요 파동. 그럼 요 앞에 고점에 대한 파동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면서, 여기 돌파할 때가, 여기가 가격이 지금 한 3만대 되지 않습니까? 3만 50원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네요. 그죠? 3만원이 여기니까 저 고점에 대한 어떤 매물대 소화 구간이 되겠죠. 여기가. 그죠? 그때 이제 그때 발생한 요 세력선들을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돌파하고 있죠. 그죠? 돌파하고 있는데 제 관점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밀릴 때 분할 매도만 하든지, 아니면 여기 사신 분들이 여기서도 안 팔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앞에 이 고점에 대한 가격을 얘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요봉이 나왔으면, 이렇게 강하게 나와버렸으면, 근데 여기서 강하게 나오면 요 21선이 여기에 자리를 잡기 전이지 않습니까?
세력선 위에 잡기 전 여기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고 했을 때 그때는 다 팔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때는 전량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여기서 이 돌파 과정에 자리를 아직 안 잡았는데 얘가 이렇게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 고점에서 매물대를 이렇게 살살 잡았다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죠?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왜냐면 그리고 21선이 요 세력선 위에 자리 잡고 난 뒤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이. 이런 설명도, 이런 관점도, 이런 원칙도 이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항상 동일한 관점이고 동일한 원칙입니다. 앞에 영상들의 설명을 보시면 이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설명들이 그 중간중간 이런 분석할 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관점이고 동일한 원칙입니다. 바뀌는 원칙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결과론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기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에 영상들을 보시면 이런 관점들이 동일한 관점들이 계속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예, 그렇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세력선과 세력지선 위로 21선이 자리 잡고 난 뒤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자리 잡고 난 이후에 가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 이렇게 조금 상승이 누르더라도 상승이 이어져서 갈 수 있습니다. 자리 잡고 난 뒤에 앞에 고점, 이 해당 세력선은 세력선과 세력지선들에 대한 이 고점에 대해서 여기서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 전량 매도인데 돌파가 안 나오고 그 고점에 대한 시도만 하고 이렇게 탁탁탁 뭐 매물대를 뺏어 먹는 이런 형태의 어떤 이렇게 빠졌다 살짝 빠지는 거는 기회의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21선이 자리 잡지 않습니까? 자리 잡고 난 뒤에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이 조금 이어져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제 관점은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뭐 조금 찝찝하면 분할로 매도할 수도 있어요. 일부. 근데 전량 매도 안 한다라는 거죠. 무조건 조금 이어서 간다고 생각을 하고 들고 가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렇게 보고 있을 때 월봉도 같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 저렇게 움직였을 때는 여기를 보는 거죠. 그죠? 이 위로 올라오면 이제 팔겠다. 수익 실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저런 구간에서 눌린다고 해서 크게 뭐 흔들리지는 않겠죠. 그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봉에 대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일봉입니다. 일봉 역시 보시면은 기회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 그죠? 그리고 21선이 여기 딱 자리 잡고 난 뒤로 그냥 가버리죠. 그죠? 맨 상단에 있는 세력선과 세력지선 위에 21선이 딱 올라오고 난 다음에, 왜냐면 이 선들은 위에 유해가 이 선들은 이 파동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 파동에서, 잠시만요. 제 차트를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예. 이 선들은 이 파동 안에서 나왔거든요. 이 파동 안에서. 최근에 발생한 이 굵은 세력선과 세력지선들은. 그러면 이 파동에서는, 이 파동이 나올 때는 이 애들만 영향을 줬겠죠. 그죠? 이 파동 없었으니까. 이 세력선들은 없었으니까. 그 관점으로 보면 이건 누를 때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얼마든지 모아가는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여기서 세력선들이 발생했잖아요. 최근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최근에 발생한 세력선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올리는 순간. 그죠? 올리는 순간 가죠. 출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주봉들의 자리와 월봉들의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추세를 다 봐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월봉과 주봉과 일봉을 다 보고, 큰 추세가 월봉이고 그 밑으로 이제 당연히 주봉, 일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고 전체적인 추세를 보고 이제 원칙과 기준 안에서, 제 기준 안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봉도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일봉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력선과 세력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요런데 가매도라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지선 밑으로 빠졌을 때 21선은 위에 있는데, 이 세력지선 위에 있는데 21선은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요 세력선과 세력지선 밑으로 이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 가매도 구간이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기준이 똑같은 차트입니다. 한국전력이고요. 일봉입니다. 어떻습니까? 만약 이 이평선만 있고 또 기타 등등의 어떤 다른 보조지표들을 세팅했다고 쳤을 때
저 선에 대한 기준이 여기에 그어진다라고는 보장 못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런 선들이 없을 때, 기준선들이 없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겠죠.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믿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죠? 믿고, 자기 원칙을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본인만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면 주식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자신의 기준에서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반드시 하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종시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